반갑습니다. 인제원 만천입시관 대표원장 황영인입니다. 일단은 지금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긴 시간 동안 이제 초등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셨던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이제 학교 배정도 받았을 시점이고,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영어를 향해서 변해가는 그 영어 공부 방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더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일단 먼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이제 예비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향후에 어떤 영어 공부는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 초등학교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영어 자체를 접한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죠. 이제 중학교부터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아직 고등학교만큼 매운맛은 아니지만 그 어떤 내신 성적이라는 거의 순한 맛 버전을 처음으로 이제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더 어떤 심화가 되고 확대가 된 것이 이제 고등학교로의 어떤 입시 영어이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충분히 어떤 입시적인 부분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추진을 하지 않으면은 효과성이 나오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때와는 꽤나 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 싫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특히나 또 마지막까지 이 수험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일부 학생들은 끝끝내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 어법이 되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중학교에서의 영어 문법 공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그 입시 대비 과정이 어떻다라는 거를 대충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수시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정시까지도 고려를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플랜 A, B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1년 내내 평가에 쫓기면서 삽니다. 모의고사도 모의고사대로 자기의 어떤 그 전국 단위에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수행평가들이 학교 생기부에 그 세특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라는 게 그냥 성취도 A를 받으면 끝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A를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히 뭐 받도록 해야 할 것이고, 플러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의 어떤 진로나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해당 어떤 전공과의 그 어떤 적합성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내 수행평가 그 보고서 안에 다 이렇게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하나하나를 만드는 아이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시험 공부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까지 있다 보니까 이 부담이 삼중고가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도 쳐야지, 수행평가도 해야지, 이 시험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은 그냥 1년이 끝나 있어요. 정신없이 막 허겁지겁 그 마감에 쫓기면서 그냥 살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한 학년이 끝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이해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입시 그 공부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그 스케줄이 빈틈없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 영어 공부를 설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할 게 너무 많아서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 놓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미리 했을 때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이 영어라는 분야 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가장 먼저, 이게 제일 처음으로 지금 이 문법이라는 개념을 접할 때 배우게 되는 필수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어떤 품사,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이 품사별 쓰임들, 이런 것들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짧은 구문들 위주로 내가 이 부품들을 알맞게 조립해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읽는 방법을 배우고, 해석도 해보고, 거기다가 더 고난도의 어떤 응용 문법들을 배우면서 그것들이 적용이 되는 새로운 사례를 접하고, 그렇게 실력이 향상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고급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이제 목표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배우게 되는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어떤 특수구문이라든가 주로 이제 뭐 접속사나 어떤 뭐 분사와 관련된 응용 분야들까지를 다 하나로 묶었을 때 그 양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문법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다른 과목들에 비했을 때 영어보다 훨씬 더 힘든 과목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목들과 비교했을 때 영어 문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어떤 분야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중학교 때 3년 동안 배우는 문법, 중학교 때 처음에 들어가서 문장의 어떤 기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골격과 관련된 이론부터 시작해서 3학년 2학기 검정교과서에서 보통 이제 분사구문을 다루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체 어떤 한 사이클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그냥 똑같이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빠질 거 빠지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일부가 있지만 그 양이 결코 많지도 않고, 사실상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 문법의 순환이라는 게 결국 토익까지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떤 홍보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그냥 그 토익 영문법 3시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수많은 영상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토익에서 필요한 모든 문법. 근데 이 토익에서 필요한 문법과 고등학교 입시에 필요한 문법이라는 게 사실 똑같거든요. 예, 그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건데, 그거를 특정 강사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영상으로 단 3시간 만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응용 수준이 높은 것까지를 3시간짜리 영상 한 편으로 다 설명을 해내요.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량에 지나지 않는 이론을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론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실전에 적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어떤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이론을 그냥 3시간 영상짜리 한 편 봤다고 내가 다 알게 되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학문의 그 분야의 총량이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좀 그 선행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임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공부를 정말 치열하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필요한 문법까지를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사실상 완성을 다 해냅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중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교육 환경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중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그 전까지 중학교 3년 동안 내가 최소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써먹어야 되는 거기까지를 완전히 마스터를 한다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좀 세워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매일 마감에 쫓기는 삶을 살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과 이제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땡겨지는 부분을 내가 중학교 3년 동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으면은,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가 이제 덜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그 남는 여유 시간을 더 전략적으로 다른 분야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끝낸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과제 처리에, 그 공식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내 앞에 일이 산적을 해 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힘든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끝낼 수 있는 것부터 빨리 끝내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어 안에서 이 문법이라는 파트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3년 공부했다고 해서 그 문법을 내가 정말 아무런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 모든 문장에 뭐 100% 구사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어떤 역량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투자를 했을 경우에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물을 반드시 이제 보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는 조금 욕심을 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거를 최대한 많이 끝내가지고, 고등학교부터는 문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인강을 보면서 이 각을 잡고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학원에서도 문법과 관련된 수업을 꾸준히 이제 뭐 일주일에 한 1시간씩 2시간씩 들어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만큼은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학생들한테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독서가, 이건 사실 영어와는 조금 관련이 있는 듯 하면서도 이제 없는 부분인데,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독서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대부분의 그 나이 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아들 책 좀 읽어. 약간 이런 어떤 맥락에 있는 잔소리처럼 치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는요, 입시입니다. 책 읽기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글을 많이 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나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을 다루고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해내서 나의 어떤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이 질서 정연하게 쭉 이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그거를 많이 해보는 사람들이고 그 업계에서 나름대로 그 자기 이름이 단 책이 출판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완성된 글에 모범답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부가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일단은 뭐 국어 비문학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 그 영어 독해지문,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영어 독해지문은 그냥 영어이기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영어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 표면적인 어떤 그 영어의 의미를 완전히 우리말로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도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사고,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막히는 게 보통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1등급으로 진입을 하는 학생들을 막는 가장 큰 장벽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읽고 그 지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낼 수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문이 요구하는 정답을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읽어보는 겁니다.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거고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읽고 생각하고 다지는 시간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사고력이라는 모양새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발현되는 데까지 상당한 어떤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수험생들은 독서와 공부가 과연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순히 국어 비문학이나 영어 독해의 이 사고적인 측면을 독서가 이제 해결을 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쓰여진 글을 많이 읽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그 내용이나 어떤 구조나 일부들이 내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게 나중에 내가 글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진 글을 오래 읽고 야 이렇게 문장을 구사를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떤 수행평가를 한다든가 네, 수행평가. 바로 그거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수행평가를 할 텐데 결국 다 글쓰기입니다. 네, 글쓰기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글이나 써오세요. 마음대로 쓰세요가 아니에요. 그 수행평가에 내가 적었던 그 내용들이 정제가 돼서 세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세특은 결국 학종 그 원서 쓸 때 나의 어떤 정성평가의 평가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우수한 어떤 글쓰기 능력, 글쓰기 능력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글을 구성하는 능력, 그 짜임새 있게 그 서론, 본론, 결론 딱 나눠가지고 글을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도 같이 향상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좋은 책들은 모범 답안이니까요. 그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글쓰기의 모범 답안이 바로 그 책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모범 답안을 내가 많이 소화를 하고 많이 내가 이 수용을 한 상태에서 그걸 내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글의 어떤 수준이나 이 완성도가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수행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발휘하게 해주고 그만큼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량이나 그 사고력 측면에서 향상이 많이 되어 있다 보면은 수행평가로 글을 쓸 때 생각하는 시간도 단축을 시켜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총량을 줄여준단 말이죠.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도 도움이 되고 영어 독해에서도 고3쯤 되면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도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입시와 과연 정말로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관적인 그 경험의 바탕을 둔 이야기이긴 한데,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국어로 모의고사를 친다거나 학교 내신 시험을 친다거나 하면은 정말 점수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늘 좋아요. 늘 좋은데 공부하는 걸 보면은 국어에는 막 공부하는 어떤 시간이나 노력을 특별히 막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물은 항상 좋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 기준으로는 제가 그동안 이제 봤던 친구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부분이 어떤 독서와 관련된 또는 그와 어떤 비슷한 종류의 다른 경험들을 다 그 백그라운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저희 학원에도 3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국어 쳤다 하면은 뭐 100점 나오고 가끔 한 개 틀리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사실 국어라는 과목이 100점 받기가 정말 어려운 과목 아닙니까? 아무리 모의고사라도. 근데 100점을 지난 그 숱한 모의고사를 치는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참, 그거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항상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는 고민거리가, 선생님, 저는 제가 너무 게을러서 고민이에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막 하거든요. 아, 쟤는 기만자라고. 저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어이가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책을 읽어두면은 그만큼 나중에 내가 국어라는 어떤 특정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미 때를 놓친 고등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업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중학생들, 예비 중일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추후에 얼마든지 엄청난 노력 없이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지 않고도 국어에 있어서 마치 타고난 재능인 것처럼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 국어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지금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독서에 있다고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보호자분들께서 독서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그 독서가 단순히 그냥 뭐 마음의 양식이다. 어떤 뭐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 상식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그 판에 박힌 이야기들, 판에 박힌 이야기들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요즘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다 되게 실용적이거든요. 그 실용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서는 곧 비판적 사고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글을 다루는 문장력의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그 문장력 향상과 비판적인 사고력의 향상은 궁극적으로는 대학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이 생기부 수행평가, 그 다음에 국어 비문학,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영어 독해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활동이다라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를 이제 납득을 시키면은 본인이 이제 공부에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필요에 의해서라도 책을 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한다고 하면은 막연하게 뭐 일단 네가 읽고 싶은 책으로 한번 시작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책이나 읽기보다는, 왜냐면 너무 아무 책이나 읽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 흥미 위주의 책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만화책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기준점을 잘 잡지 못하시겠거든.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가 추천하는 고등학생 필독도서. 요런 어떤 그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서울대가 추천하는 필독도서, 또 어느 대학교가 추천하는 무슨 필독도서 이러면서 이제 책 목록이 쭉쭉 나와요.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 중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사전에 읽어보신 적이 있는 책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중에서 어떤 연령대,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셨던 자녀의 그 글 읽기 능력들, 어떤 사고력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아시는 책이 있다면 그 안에서 적정한 난이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별도의 좀 조사를 조금 한번 해보신다든가, 한번 부모님들께서 한번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읽고 나서 그 아이와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가 자기가 읽었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칭찬이라든가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시기에 그 나이대 아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정말 힘든 시대에 일하시느라고 바쁜 부모님들께서 독서에까지 시간을 내신다는 게 물론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해주실 수 있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뭐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이제 책을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나서서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태를 만드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목표만 달성이 될 수 있다면은, 예,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어떤 이제 각 학생의 또는 이제 그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이제부터 중학교로 그 진급을 하는 예비 중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 학부형님들께 아시면은 좋을 것 같은, 이제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죠. 이제 불과 몇 주 뒤면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요 시점에 그 어떤 거시적인 목표나 방향성을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이라는 게 그 목표가 너무 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으면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게 그냥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영어는 꾸준히 하되 그 중에서도 특히 문법을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는다라는 거를 큰 목표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와 함께 최종적으로 영어 독해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영어 독해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것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서도 이제 같이 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